시어머니 박정임 여사가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반찬통을 내 앞으로 쓱 밀어냈다. 살짝 쉰내가 나긴 하는데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니. 내 이름은 윤서연. 결혼 6년 차 며느리다. 중견 보험회사에 다니며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든 평형을 유지하려고 아등바등 살아왔다. 뚜껑을 열자마자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곰팡이가 피진 않았어도 이건 누가 맡아도 분명히 상한 냄새였다. 어머님, 이거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유통기한은 그냥 참고만 하라고 있는 거야? 냄새 좀 난다고 싹 다 내다 버리면 그 살림이 나만 하겠니?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을 떠는 게 참 병이야. 병. 시어머니는 내 말을 싹둑 자르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고는 다시 냉장고 문을 열어가 담근 새 김치통을 꺼냈다. 먹음직스럽게 새빨간 김치가 통 안에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었다. 윤정아, 이건 내가 가져가라. 어제 내가 겉절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애미가 특별히 새로 담근 거다. 고춧가루도 제일 좋은 걸로만 썼어. 시누이 민윤정이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진짜. 와, 대박 맛있겠다. 역시 우리 엄마 김치가 최고라니까? 그렇고 말고. 우리 예쁜 딸이 먹고 싶다는데 엄마가 당연히 해줘야지. 너희 집 냉장고에 넣어두면 김서방도 아주 좋아할 거다. 고마워, 엄마. 그 사람도 엄마 김치 엄청 좋아하잖아. 윤정이는 두 손으로 김치통을 받아들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나는 그 화기애애한 풍경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시어머니가 휙 돌아서며 내게 말했다. 서연아, 넌 아까 그거 챙겨가라. 맛이 살짝 가긴 했어도 너희 집은 식구도 단출하게 둘 뿐이니 그 정도면 충분할 거다. 충분하다고? 식구가 적으니까 상한 걸 먹어도 충분하다는 건가?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나 쉰내가 풀풀 나는 반찬이? 내 앞에 놓인 볼품없는 반찬통과 윤정이 손에 들린 때깔 고운 새 김치통의 대비가 너무도 극명했다. 어머님, 저희도 새 김치 조금만 덜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이건 우리 윤정이 목이야. 넌 아까 그거 가져가면 될 것이지. 왜 자꾸 남의 걸 탐내니? 탐내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건 이미 상한 음식이라. 상하긴 뭐가 상해. 냄새 좀 나는 거 가지고 호들갑은? 넌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니? 시어머니의 언성이 확 높아졌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여기서 더 말대꾸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을 때 남편 민석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여보, 엄마가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주셨는데 표정이 왜 그래?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당신 방금 안에서 하던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엄마가 너 먹으라고 챙겨주신 건데 그게 뭐 문제라도 돼?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상한 반찬을 먹으라고 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민석은 과장되게 한숨을 푹 쉬었다. 여보, 그게 그렇게 죽고 살 만큼 심각한 문제야?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번 휙 데워 먹으면 되잖아. 엄마가 며느리 생각해서 싸주신 건데 좀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한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잖아. 상식 타령 좀 그만해. 엄마 연세가 몇이신데 그런 걸 일일이 따지시겠어. 당신이 며느리로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 그래? 그냥 좀 맞춰드려. 나는 차 문을 벌컥 열며 말했다.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아주 제대로 맞춰드릴게. 그래, 그래야 착한 며느리지. 민석은 내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눈꼽만큼도 알아채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석은 운전대를 잡은 채 라디오를 틀며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 요즘 엄마한테 너무 속보이게 굴더라. 엄마가 그러시는데 당신이 당신 시어머니 말을 아주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웬만하면 당신이 좀 참아. 다 당신 잘 되라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 하시는 거잖아. 상한 쓰레기 먹으라는 게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아, 또 시작이네. 그깟 반찬 하나 가지고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건데? 당신 요새 진짜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차창 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반찬통을 꺼내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구역질이 날 만큼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나는 쓰레기통 옆에 우두커니 서서 고민했다. 버릴까 말까?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서연아, 반찬은 잘 챙겨갔지? 냉장고에 바로 넣었어? 그거 아직 충분히 먹을 만한 거니까 아껴서 잘 먹어라. 요새 물가도 비싼데 함부로 버리면 천벌받아. 알겠니? 넌 툭하면 멀쩡한 음식 내다 버리는 버릇이 있어서 내가 아주 걱정이다. 내 친정에서는 살림을 그따위로 가르쳤니? 내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고. 친정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상한 음식 절대 안 드세요. 위장도 약하신 분태고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 요즘 젊은 것들이 하도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그렇지. 아무튼 절대 버리지 마라. 내가 나중에 다 검사할 테니까. 어떻게 검사하시게요? 다음에 너희 집 가면 냉장고부터 열어볼 거다. 만약에 버린 거 들통나면 그땐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았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반찬통을 꽉 쥔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냉장고 맨 안쪽 구석에 그것을 쑤셔 넣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석이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다. 여보, 아까 엄마가 주신 반찬 어딨어? 그거 꺼내서 밥 먹자. 냉장고 맨 안쪽에 있어? 뭘 그렇게 깊숙이 쑤셔 박아놨어? 꺼내서 먹자니까. 당신이 먹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꺼내 먹어. 왜 그래 진짜?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건데 같이 오순도순 먹으면 좀 좋아? 민석이 기어이 반찬통을 꺼내 뚜껑을 열더니 미간을 팍 찌푸렸다. 어우, 이거 냄새가 좀 나는데? 내가 아까부터 말했잖아. 유통기한 일주일이나 지난 거라고. 전자레인지에 푹 데우면 괜찮을 거야. 그는 반찬을 그릇에 덜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뜨끈해진 반찬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자마자 그는 웩 하고 뱉어냈다. 우에. 미친, 이거 완전 썩었잖아. 내가 아까부터 상했다고 했지? 아니, 당신은 왜 이런 쓰레기를 집까지 들고 와?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딱 잘라서 말했어야지. 말했어. 분명히 말했는데 어머님이, 엄마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쉰 줄은 모르셨겠지? 다음부턴 당신이 알아서 잘 좀 말씀드려. 민석은 남은 반찬을 몽땅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다. 버려. 당장 갖다 버려. 이런 거 먹었다간 응급실 실려가겠다. 다음에 엄마 뵈면 당신이 잘 좀 얘기해. 나는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상했다고 할 때는 예민하다며 며느리 돌이 운운하더니 지 입에 들어가서 썩은 맛을 보고 나서야 인정하는 꼴이라니.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쁜데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시댁으로 와라. 별일 없지? 이번에 김장할 거니까? 윤정이도 올 거니까 너도 와서 일손 좀 거들어. 어머님, 제가 이번 주말에는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 주말인데 회사를 왜 가? 네, 다음 주가 중요 프로젝트 마감이라 주말 내내 자료 정리를 좀 해야 해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회사 일이 시댁 대소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냐? 며느리가 시댁 김장에 안 오면 누가 배추를 치대. 윤정이는 시집가서 살림하랴 바쁘고 넌 애도 없어서 널널하잖니. 시간이 남아도는 애가 어딜 빼려고 들어. 어머님, 저도 엄연히 직장인이에요. 직장 다니면 유세니. 며느리 도리가 먼저지? 토요일 아침 8시까지 딱 맞춰서 와 1분이라도 늦으면 알아서 해. 전화가 뚝 끊겼다. 나는 까만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토요일 아침 7시 50분 시댁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현관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버티고 서 있었다. 이제 오니? 지각이다. 지각. 벌써 8시가 넘었잖니?
며느리라는 게 시간 약속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야. 나는 손목시계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7시 53분. 죄송합니다. 어머님. 잔말 말고 빨리 들어와. 주방에는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거 오늘 다 치대야 한다. 윤정이는 11시쯤 올 거니까 내가 일찍 와서 천만다행이지 뭐냐. 아가씨는 11시에 온다고요? 저한테는 8시까지 오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다. 우리 윤정이는 어제 친구들 모임 갔다가 늦게 들어왔어. 피곤할 텐데 푹 쉬게 둬야지. 넌 원래 아침잠도 없잖니?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야근했는데요. 야근을 하질 말아야지. 며느리 도리가 최우선 아니냐. 쯧쯧, 빨리 앞침 하나 두르고 일 시작해. 그것은 어느 명절 아침의 일이었다. 외식은 무슨 얼어 죽을 외식. 돈 낭비하지 말고 그 돈이나 내놔. 시어머니는 내 지갑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추석 전날 나는 새벽 5시부터 시댁 주방에 쪼그려 앉아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을 부치고 있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다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었으면 해서요. 제가 근처에 아주 괜찮은 한정식집을 알아봤거든요. 한정식이 1인당 3만 원씩이나 하는데 그 돈이면 내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고도 남는 거 모르니 시어머니는 뒤집개를 싱크대 상판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우리 식구가 몇 명이야? 8명이면 24만 원 아니냐? 24만 원.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다오. 내가 너보다 훨씬 야무지게 써줄 테니까. 어머님, 제가 제 월급으로 어머님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호강은 무슨 놈의 호강. 진짜 효도는 며느리가 제 손으로 정성껏 지은 밥을 시부모상에 올리는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돈으로 때우려고 들어? 그러니까 넌 잔말 말고 전이나 마저 붙여. 시어머니는 앞치마 끈을 질끈 고쳐매며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다. 이것 봐라, 장봐온 재료가 산더미다. 내가 집에서 해 먹이는 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 넌 돈 쓸 생각일랑 아예 접어. 하지만 어머님, 명절인데 어머님도 주방 일 좀 쉬셔야죠. 쉬긴 누굴 쉬어? 부려먹기 딱 좋은 며느리가 떡하니 있는데. 내가 왔는데 내가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 그게 말이 되니? 바로 그때 남편 민석이 거실에서 하품을 쩍쩍해대며 주방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왔다. 엄마, 아침 다 됐어? 배고파 죽겠네. 아직 멀었다. 내 마누라가 쓸데없는 소리 하느라 시간만 다 잡아먹었잖니? 무슨 일인데 그래? 민석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이번 추석엔 나가서 외식하자고 했어? 어머님도 명절엔 좀 편하게 쉬시라고. 외식. 여보, 명절에 무슨 외식이야? 명절 기분 안 나게. 집에서 지지고 볶고해야 명절이지. 우리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엄한데 돈 쓰지 마. 민석아, 내 마누라 단속 좀 잘해라. 허구한 날 돈 쓸 궁리만 하잖니.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혀를 끌끌 찼다. 요즘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저 모양이야. 지들 몸 편할 궁리만 하지? 나 시집 왔을 땐 명절 사흘 전부터 밤낮으로 방앗간 들락거리며 준비했다. 엄마 말이 다 맞지? 여보,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이 그냥 좀 맞춰드려. 우리 엄마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민석은 정수기에서 물 한 컵을 빼마시고는 다시 거실로 쏙 빠져나갔다. 나는 부침가루 반죽을 휘젓던 손을 멈췄다. 얼마나 더 사시냐고? 그럼 난 시어머니가 숨을 거둘 때까지 평생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 여보, 당신은 왜 내 입장은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해줘? 내 입장이 뭐가 어때서? 명절에 여자들이 전 부치고 상 차리는 건 당연한 며느리 도리야. 우리 엄마도 시집 와서 평생 그렇게 사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이 해야지. 그게 한국의 전통이고 예의야? 민석은 거실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틀었다. 시어머니가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왔다. 서연아, 남편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며느리가 근본 없이 예의를 안 지키면 집안 꼴이 우스워지는 거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기계처럼 영혼 없는 대답을 내뱉으며
다시 전을 붙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늘하게 칼을 갈고 있었다. 그래,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맞춰드려야겠다. 어머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방식대로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주리라. 오전 10시 무렵, 모둠전과 탕국 준비가 얼추 끝나갈 때쯤 신우이 윤정이와 심해부가 도착했다. 엄마, 나왔어.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왔어. 오느라 고생 많았지.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딸을 맞이했다. 고생은 무슨, 차로 10분 거리인데 금방 왔지? 그래도 명절 아침부터 움직이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냐? 얼른 들어와 소파에 앉아 쉬어. 새언니가 음식은 다 해놨다. 윤정이는 주방 쪽을 힐쩍 넘겨다보며 생긋 웃었다. 새언니, 고생하셨네요. 전을 엄청 많이 부치셨네. 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제가 뭐 좀 거들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윤정이의 얼굴에는 앞치마를 두를 생각이 단 1%도 없어 보였다. 시어머니가 빛의 속도로 만류했다. 아이고, 냅둬라 냅둬. 윤정아, 넌 손끝 하나 까딱하지 말고 쉬어. 김서방 데리고 거실 가서 텔레비전이나 봐. 네, 엄마. 그럼 전 좀 쉴게요. 윤정이와 심해부는 홀가분하게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 꼴을 가만히 쳐다보며 말없이 기름찌든 프라이팬을 벅벅 닦아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상차림을 지시했다. 서연아, 밥상 차려라. 우리 윤정이 왔으니까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풍성하게 차려내야 한다. 네. 수저를 놓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다시 불호령을 내렸다. 참, 우리 윤정이가 환장하는 LA 갈비도 구워라. 내가 어제 백화점 가서 특별히 사온 거다. 어머님, LA 갈비요? 언제 사셨어요? 어제. 우리 딸내미가 먹고 싶다길래 냉큼 사왔지? 빨리 굽기나 해. 냉장고에서 갈비 팩을 꺼내 포장지를 확인했다. 1kg에 무려 8만원짜리 최고급 한우 갈비였다. 아까는 한정식 외식비가 아깝다며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자기 딸 입에 들어갈 비싼 갈비는 척척 사다 놓은 것이다. 프라이팬에 갈비를 굽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잔소리를 쏟아냈다. 타지 않게 야들야들하게 잘 구워라. 우리 윤정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조금이라도 타면 입에도 안 된다. 네, 알겠어요. 그럼 저희는 뭐 먹어요? 너희는 어제 먹다 남은 돼지고기 있잖니? 그거 데워 먹어. 어제 먹다 남은 고기라니? 냉장고 구석에서 이틀이나 굴러다니던 뻣뻣한 삼겹살 쪼가리였다. 어머님, 저희도 갈비 조금만 맛보면 안 될까요? 안 돼, 이건 오롯이 우리 윤정이 목이야. 너희는 평소에도 고기 실컷 사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양보해야지. 잘 구워진 갈비를 접시에 담아내며 나는 또다시 헛웃음을 삼켰다. 윤정이가 바쁘면 나는 집에서 매일 뒹굴며 노는 백수란 말인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윤정이가 갈비를 야무지게 뜯으며 감탄했다. 엄마, 이거 고기 진짜 연하고 맛있다. 어디서 샀어? 백화점 식품관에서. 비싸긴 오지게 비싼데 내 새끼가 먹고 싶다는데 그깟 돈이 대수겠니?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고마워, 엄마. 나는 턱관절이 아프도록 질긴 이틀 전 삼겹살을 씹으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석이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여보, 표정 관리 좀 해. 엄마가 계속 쳐다보시잖아. 내 표정이 뭐 어때서? 당신 지금 미간 탁지 풀이고 있잖아. 좋은 날 윤정이 기분 상하게 하지 마. 나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나 다 먹었어. 먼저 설거지할게. 도망치듯 주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도대체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고무장갑을 벗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서연아, 너 아까 밥 먹을 때 표정이 그게 뭐니? 제 표정이 어땠는데요? 얼굴을 잔뜩 구기고서는 우리 윤정이가 갈비 뜯는 걸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구나. 꼭 시누이 질투하는 것 마냥. 질투요? 그래. 며느리가 시누이 먹는 걸 질투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윤정이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귀한 딸이야.
당연히 내 딸 입에 좋은 거 넣어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지. 어머님, 저도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하고 딸이 어떻게 같니?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고 딸은 내 핏줄이야. 분수 파악 좀 똑바로 해라.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 요새 갈수록 버릇이 없어진다. 내 친정에서는 어른 앞에서 인상 팍팍 쓰라고 가르치디? 앞으로 표정 관리 똑바로 해. 명절에 초 치지 말고.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나는 시댁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친정엄마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우리 딸,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지? 시댁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라. 그 짧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행여나 친정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저녁 무렵 온 식구가 거실에 모여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윤정이에게 손짓했다. 윤정아, 넌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 상 차리는 건 새언니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응, 알았어 엄마. 나는 홀로 차례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제기를 닦고 과일 위아래를 깎아 올리고 전을 높게 쌓고 밥을 푸고 술잔을 채웠다.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았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쯤 시어머니가 지시했다. 서연아, 너 설거지 다 끝나면 윤정이 가져갈 김치 좀 싸놔라. 내가 새로 담근 겉절이 그 통째로 주면 된다. 그리고 밑반찬도 몇 개 바리바리 챙겨줘. 우리 윤정이는 바빠서 반찬 할 시간도 없잖니? 저희는요. 너희는 아까 내가 챙겨준 거 있잖니? 아까 그 쉰내 나던 반찬통 말씀이세요? 나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저 앞으로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맞춰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내 말에 뼈가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한박웃음을 지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씀을 고분고분 잘 들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다. 나는 소리 없이 서늘하게 웃었다. 네, 어머님. 하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정확하게 따르겠습니다. 올해 연말 홈파티에는 너 올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옥 같던 추석이 지나고 2달쯤 흘렀을 무렵이었다. 나는 회사 사무실 내 자리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올해는 손님이 유난히 많다. 친척들의 내 동창들까지 떼거지로 몰려올 거니까 넌 그냥 집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어. 제가 왜 집에 있어야 하는데요? 손님도 많은데 너 같은 애가 알짱거리면 오히려 분위기만 망쳐. 작년에도 내가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서 분위기 아주 똥판 됐었잖니. 작년 연말 모임 때 나는 지독한 독감에 걸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손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며느리는 몸뚱이가 부실해서 허구한 날 골골대. 지 몸 하나 건사 못해서 원이라며 나를 대놓고 망신 줬다.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새 까맣게 잊으신 모양이었다. 어머님, 작년에는 제가 독감 때문에 아파서 독감이건 나발이건 내가 내 눈앞에 알짱거리는 것 자체가 꼴도 보기 싫어. 올해는 아주 깔끔하게 우리 진짜 식구들끼리만 오붓하게 보낼 거니까. 진짜 식구들이요? 저도 엄연히 이 집안 식구잖아요. 시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었다. 서연아, 너 요새 왜 이렇게 말대꾸가 늘었니? 시어미가 파드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내하고 믿어야지 꼬박꼬박 말대답은? 이래서 사람들이 널 보고 눈치가 지지리도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야? 눈치요. 그래, 눈치. 며느리면 시어머니 심기를 척척 알아채고 알아서 기어야지. 내가 오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으면 알아서 빠질 것이지 왜 기어코 오겠다고 징징대?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다. 나는 엑셀 창이 띄워진 모니터를 무표정하게 응시하며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민석 씨는요? 그 사람도 안 가나요? 민석이가 왜 안 와? 걔는 내 금쪽 같은 아들인데 당연히 와야지. 너 하나만 쏙 빠지라고.
내 말 귀에 딱지 않도록 알아들었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올 것이지. 작년에는 너 때문에 아주 난장판이었어. 올해는 너도 집에서 발 뻗고 푹 쉬어라. 전화가 끊겼다. 나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옆자리 동료 선미 대리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백지장 같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댁에서 온 전화라. 아휴, 네 그럴 줄 알았어. 선미 대리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 나 시댁이랑 통화했소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쓰여있네. 나도 결혼 10년 차라 잘 알지? 시어머니 전화 끊고 나면 표정이 딱 그 모양 되거든. 대리님도 그러세요? 당연하지. 대한민국 며느리치고 그 꼴 안 겪어본 사람 어딨겠어?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방금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털어놓았다. 선미 대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와, 그건 진짜 선 넘으셨네. 연말 홈파티에 며느리만 쏙 빼놓고 오지 말라니. 그럼 서연 씨를 도대체 취급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식구 맞긴 해. 저도 똑같이 여쭤봤더니 제가 눈치가 지지리도 없대요. 눈치 좋아하시네. 시어머니가 상식이 빵점인 거지. 세상 천지의 며느리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선미 대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빨아들이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서연 씨, 이번 기회에 아예 진짜로 가지마, 어때? 정말로 가지 말라고요? 그래. 오지 말라고 본인 입으로 뱉으셨으니까 찰떡같이 따르란 말이야. 어차피 시댁 파티도 안 가겠다. 이참에 친정 식구들 모시고 여행이나 훌쩍 다녀와 버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팀장님이 회의실에서 걸어 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자, 다들 주목. 이번 분기 실적 우수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팀장님에게 쏠렸다. 우리 영업팀이 전사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윤서연 대리가 발로 뛴 덕분에 목표 달성률 130%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그래서 회사에서 특별 포상으로 가족 동반 해외여행권 4장을 쏩니다. 축하합니다. 윤 대리. 팀장님이 내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다. 윤 대리, 이거 이번 달 말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가족들이랑 럭셔리하게 푹 쉬다 와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와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았다. 인도네시아 발리 최고급 리조트 숙박권과 왕복 항공권이었다. 최대 4명까지 갈 수 있는 VIP 패키지였다. 선미 대리가 모니터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었다. 우와, 미쳤다. 발리라니 완전 부럽다. 4명이면 시댁 식구들 모시고 갈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님이 연말 파티에 제 발끝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완전 그림이 딱 나오네. 선미 대리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시댁 안 가고 친정 식구들 모시고 가면 되겠다. 친정 부모님의 남동생까지 합치면 딱 4명이잖아. 서연 씨, 이번에 아주 제대로 질러버려.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 당당하게 안 가고 그 길로 친정 부모님 모시고 발리행 비행기 타는 거야. 나는 손에 쥔 여행권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민석이 먼저 와 있었다. 여보, 왔어. 응. 그는 소파에 널브러져 텔레비전을 보며 건성으로 물었다.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지? 연말 홈파티 얘기 들었어? 들었어. 엄마가 올해는 손님이 벅적벅적할 것 같다고. 당신은 파티 음식 재료만 싹 다 손질해 놓고 그냥 집에서 쉬라시네. 엄마 말씀대로 해. 당신도 피곤할 텐데 푹 쉬면 좋지 뭐. 그는 채널을 휙휙 돌리며 덧붙였다. 나는 당연히 가야지. 장남이잖아. 당신은 며느리니까 엄마가 오지 말라면 안 가면 그만이고. 나는 핸드백에서 포상 휴가 봉투를 꺼냈다. 민석 씨, 나 오늘 회사에서 특별 포상 받았어. 무슨 포상? 가족 동반 해외여행권. 발리에 있는 사와디카 리조트 패키지야.
민석이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짜. 대박. 언제 가는 건데? 이번 달 말까지 무조건 써야 해. 잘됐다. 우리 둘이 오붓하게 갈까? 아니면 엄마랑 윤정이도 데리고.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나 친정 식구들이랑 갈 거야. 뭐,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다. 친정. 갑자기 무슨 뚱딴지같이 친정 타령이야. 딱 4명 갈 수 있거든. 우리 엄마 아빠의 내 동생까지 합치면 인원수 딱 맞아. 안 되지. 부부가 여행을 가면 당연히 나랑 같이 가야지. 내가 왜 당신이랑 가야 하는데? 우린 부부니까. 부부가 같이 가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 부부. 그래, 부부. 그럼 명절에 나 혼자 시댁 가서 뼈 빠지게 일할 때 당신은 뭐라고 짓거렸어? 그건 며느리 도리니까 그런 거고. 맞아, 며느리 도리. 그래서 이번엔 내가 친정딸로서 도리 좀 다하려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발리 다녀올게.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여보, 제발 부탁 좀 하자. 이거 엄마 귀에 들어가면 집안 발칵 뒤집혀. 그냥 우리 둘이 가자. 응? 싫어. 이미 친정에 간다고 다 말씀드렸어. 두 분 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셨어. 우리 아빠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셨는데 딸내미 덕에 해외여행 간다며 어린애처럼 좋아하셨다고. 벌써 입방정을 떨었다고? 아빠 평생 첫 해외여행이야. 딸 덕분에 가신다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어. 나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안방으로 쌩안이 들어갔다. 민석이 끈질기게 졸졸 따라붙었다. 여보,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엄마가 알면 벼락이 떨어질 텐데. 어머님이 오지 말라며? 그럼 난 뭐 해? 텅 빈 집구석에 처박혀서 천장이나 쳐다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28일 날 출국해. 시댁 연말 파티는 29일이고. 딱 하루 차이네. 너 진짜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지? 앞으로는 어머님이 하명하신 대로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드릴 거거든. 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씩씩대며 안방을 나가더니 방문을 쾅 부서져라 닫았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여행권 팸플릿을 다시 펼쳐보았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리조트 사진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스마트폰을 꺼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우리 딸, 웬일이야? 엄마, 나 회사에서 실적 1등 해서 해외여행권 포상받았어. 엄마, 아빠, 그리고 진우까지 다 같이 발리 갈래?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우리도 같이 가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리려고 넙죽 받아온 건데. 우리 딸, 정말 고맙다. 엄마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 나네. 당장 내 아빠한테 자랑해야겠다. 엄마의 목소리에 짙은 물기가 서려 있었다. 나도 모르게 콧날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덕분에 오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도심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어머님이 바라시던 대로 아주 정확하게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차례다.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공동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출국까지 딱 일주일 남은 시점. 나는 회사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모바일 뱅킹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결혼 직후부터 시댁 생활비 관리는 오롯이 내 몫이었다. 겉으로는 시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였지만 실제 결제 대금은 내 급여 통장에서 다달이 빠져나갔다. 시댁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는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생일이나 각종 대소사 비용까지 전부 내 피 같은 돈으로 충당해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사용정지 버튼을 꾹 눌렀다. 대형 마트 포인트 카드, 정지. 온라인 쇼핑몰 전용 카드, 정지. 정지 상태로 바뀐 화면을 보며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어머님이 나더러 연말 파티에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파티 비용 결제도
당연히 내 소관이 아니지.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씻고 있는데 선미 대리가 들어왔다. 서연 씨, 발리 갈 준비는 다 끝나가. 네, 얼추 다 쌌어요. 부모님이 엄청 기대하시겠다. 무려 발리인데 저희 아빠 평생 비행기 구경도 못 해보셨거든요. 이번이 머리털 나고 처음이시라 밤잠도 설치신대요. 선미 대리가 거울을 보며 빨간 립스틱을 덧바르며 물었다. 근데 시댁 반응은 어때? 뒤집어지지 않았어. 아직 조용해요. 그 인간이 쫄아서 시어머니한테 입도 뻥끗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연말 홈파티 준비하시느라 정신없으실 거고요. 나중에 알면 아주 시댁이 발칵 뒤집힐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어차피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건데요. 뭐. 서연 씨, 진짜 독해졌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변하게 마련이더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민석에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다. 여보, 엄마가 내일 출장 뷔페 예약하신다니까 카드 한도 좀 넉넉하게 풀어놔. 나는 숫자 1만 지우고 가볍게 씹어주었다. 1시간 뒤 다급해진 민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내 카톡 못 봤어? 엄마가 뷔페 예약하려고 카드 긁었는데 승인 거절뜬대. 이거 왜 이래? 글쎄,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바빠. 아, 잠깐만. 당장 카드 정지부터 풀어. 엄마가 결제가 안 돼서 망신당하셨대잖아. 이상하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여보, 지금 장난칠 때 아니야. 빨리 앱 들어가서 확인 좀 해봐. 민석 씨, 나 진짜 회의 시작해서 끊어야 돼. 나중에 볼게. 나는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해버렸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아, 내가 준 생활비 카드 이거 왜 결제가 안 떨어지니? 출장 뷔페 예약금 걸어야 하는데. 무슨 카드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 내가 쥐어준 생활비 카드 말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갑자기 거래 정지된 카드라고 뜨잖니. 어머님,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이따가는 무슨 얼어 죽을 이따가야. 지금 당장 해결해. 오늘 예약 안 걸면 연말 뷔페 다 마감된단 말이다. 어머님, 팀장님 들어오셨어요. 끊겠습니다. 얘야, 윤서연. 너 이 기집애가? 나는 매정하게 종료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가슴속은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짜릿하고 통쾌했다. 점심시간, 민석이 다시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엄마 지금 완전 뚜껑 열리셨어. 카드 진짜 무슨 문제 있는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엄마가 카드사에 전화해보니까 본인이 사용정지 신청했다던데? 당신이 앱으로 정지 먹인 거 맞지? 응. 뭐라고? 안 들려. 민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카드 막은 거냐고 묻잖아. 어머님이 나더러 연말 파티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파티 비용 결제도 내가 할 필요 없지? 그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야. 해괴망측하긴. 지극히 합리적인 논리지. 내가 안 가는 파티에 내가 왜 피 같은 내 돈을 써야 해? 여보, 제발 부탁 좀 하자. 엄마 지금 뷔페 예약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셔. 어쩔 거야. 나는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원래 어머님 명의로 된 카드니까 어머님 통장에 있는 어머님 돈으로 결제하시면 되잖아. 엄마 돈. 그 생활비 카드 여태껏 당신이 전담해서 결제해줬잖아. 그건 내가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할 때 얘기고. 이제 안 해. 어머님 파티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해.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선미 대리가 양손으로 쌍따봉을 날렸다. 윤서연, 완전 사이다. 멋져 불어.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민석이 얼굴이 흑빛이 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카드 왜 정지시켰냐고. 어머님이 나 오지 말라며? 그럼 연말 파티 준비는 나랑 일절 상관없는 일 아니야? 상관이 없긴 왜 없어.
그래도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면 뭐해? 어머님은 날 식구 취급도 안 하시는데? 민석은 머리통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엄마 지금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셔. 출장 뷔페도 마감돼서 못 부르고 노래방 기계 대여도 물 건너가고 파티 완전 다 망쳤다고. 어머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되잖아. 엄마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란 말이야. 결제할 수 있는 게 당신이 관리하던 그 생활비 카드 하나뿐인데 그건 내 알바 아니지. 나는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 여행짐 싸야 해. 모레 출국이거든. 민석이 내 팔목을 덥석 낚아챘다.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다른 건 다 참아도 좋으니까 제발 카드 정지만 풀어줘. 딱 한 번만. 싫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독하게 구는 건데? 나 여행짐 싸야 한다고. 모레 출국이라고 했지? 민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여행은 무슨 얼어 죽을 여행이야. 당장 엄마 연말 파티가 코앞인데 파티는 29일이고 난 28일 날 비행기 타. 아무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고. 엄마가 당신 발리 가는 거 아시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걸. 나는 민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 쓰러지시든 말든. 당신네 집안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지지고 볶아. 내가 가지도 않을 파티, 내 알바 아니니까. 나는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민석이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려댔다. 여보, 문 열어. 제대로 얘기 좀 하자고. 더 할 얘기 없어? 나 짐 쌀 거니까 방해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이러지 마.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대형 캐리어를 펼쳤다. 여행 체크리스트를 보며 옷을 하나씩 차곡차곡 접어넣었다. 화려한 수영복, 선크림, 커다란 선글라스, 나풀거리는 여름 원피스. 캐리어가 채워질수록 삐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쯤 발리의 날씨는 환상적으로 좋겠지?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끈질기게 울려대는 벨소리를 나는 끝내 무시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연아, 당장 전화 받아라. 카드 정지 풀라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거리니? 나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인스타그램 앱을 열어 발리 리조트 사진을 검색했다. 그림 같은 수영장, 붉게 물든 석양, 럭셔리한 스파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틀 뒤면 나도 저곳에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 민석이 다가왔다. 여보, 엄마 어젯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대. 다 그놈의 카드 때문이야. 그럼 당신이 카드 정지 풀어서 어머님 쓰시라고 해. 지금 그게 말이 돼? 당신이 정지 풀면 그만인데. 싫어. 나 지각하겠어. 당신 먼저 나가. 윤서연. 나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장은 평소보다 훨씬 짙었고 입술엔 화사한 립스틱이 칠해져 있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회사에 도착해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15통이나 쌓여 있었다. 나는 읽지도 않고 전부 삭제해 버렸다. 선미 대리가 모닝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서연 씨, 내일 출국이지? 네, 내일 아침 비행기예요. 완전 기대되겠다. 부모님 모시고 푹 쉬다 와요. 고마워요, 대리님. 점심시간, 신우이 윤정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이었다. 새언니, 지금 뭐해? 윤정이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다. 엄마 카드는 왜 정지시킨 거야? 엄마 지금 완전 멘붕 오셨어. 아가씨,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이 없다고. 새언니가 여태 그 카드 관리했잖아. 이제 관리 안 하려고요.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게 두세요. 새언니, 지금 장난해. 당장 모레가 연말 홈파티라고. 나는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나 그 파티 안 가요?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그건 그거고, 그래도
내가 안 가는 파티니까 내가 신경 쓸 일도 없죠. 나는 통화를 종료해버렸다.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눈 시리게 맑았다. 내일 이 시간이면 나는 비행기 안에 있을 것이다. 연말 홈파티 당일 아침. 시어머니 박정임 여사는 거실을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손톱을 물어뜯는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어제 카드 정지 소동 이후 밤새도록 전화를 돌렸지만 허사였다. 출장 뷔페 업체는 선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출장 갈 수 없다고 못 박았고 노래방 기계 대여 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주문 제작했던 케이크마저 취소된 상태였다. 엄마, 그냥 내 카드로 마트 가서 급한 대로 장 좀 봐올까?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트 음식. 동네 마트에서 산쪼가리로 20명의 손님을 대접하라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럼 어떡해? 새언니는 전화도 안 받고. 진짜 너무하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민석이 입을 열었다. 엄마, 그냥 친척들한테 연락해서 파티 미룬다고 할까? 미뤄. 초대장 다 돌려놨는데 내 체면이 뭐가 되니?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벌써 2시야. 민석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엄마, 고모 오셨어. 일찍 오신 모양인데.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현관으로 나갔다. 문이 열리고 고모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들어섰다. 그 뒤로 고모부와 사촌 언니까지 3사람이 줄지어 들어왔다. 언니, 나 일찍 왔어. 일손 좀 거들려고. 왔어. 근데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고모는 휑한 거실을 휙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 상도 안 폈네? 작년 이맘때쯤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올해는 왜 이리 조용해? 조금 늦어지네. 손님들 2시에 오기로 했잖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사촌 언니가 주방 쪽을 기웃거리며 말했다. 주방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아직 요리 시작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내가 출장 뷔페를 불렀는데. 출장 뷔페. 와, 큰어머니 올해 스케일 장난 아니시네. 근데 언제 와요? 곧 올 거다. 바로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이모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언니, 이 케이크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던데 누가 두고 간 거야? 시어머니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자를 열어보니 딸기 맛의 아주 작은 미니 케이크였다. 이걸로 20명을 어떻게 먹여? 이건 원래 취소됐어야 하는 건데. 취소.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정임아, 오늘 음식 엄청 기대하고 왔어. 작년에 갈비찜 기가 막혔는데 올해는 뭐 준비했어? 소파에 앉은 친구 한 명이 기대에 차서 물었고 다른 친구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근데 왜 아직 상도 안 차려? 우리 시간 딱 맞춰서 왔는데. 음식 곧 올 거야. 시어머니는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윤정이가 슬그머니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먹다 남은 김치, 달걀 몇 알, 소시지 쪼가리. 그게 전부였다. 엄마, 냉장고에 먹을 게 진짜 쥐뿔도 없어. 윤정이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어떡해. 시어머니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거실로 나갔다. 여러분, 오늘 출장 뷔페가 차가 좀 막히는지 늦어진다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출장 뷔페. 와, 올해는 아주 럭셔리하게 노네. 근데 언제 오는데? 곧 올 거야.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또 30분이 흘렀지만 음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뷔페 언제 와? 우리 다들 배고파 죽겠어. 조금만 기다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민석을 다급하게 호출했다. 민석아, 어떡하냐. 당장 마트 가서 뭐라도 좀 사와라.
지금 가서 사오려면 1시간은 걸려. 손님들 다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그럼 어떡해. 이렇게 맹물만 마시게 둬.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차 키를 낚아챘다. 알았어. 다녀올게. 윤정이랑 같이 최대한 빨리 갔다 올게. 남매가 허겁지겁 집을 빠져나가고 거실에서는 손님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정임이 쟤 오늘 왜 저래? 음식은 하나도 없고 뷔페 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설마 우리 헛걸음하게 만든 거 아니야? 참다 못한 고모가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다. 언니, 진짜 냉장고에 든 게 하나도 없잖아. 뷔페 부른 거 맞아? 불렀어. 근데 중간에 착오가 좀 생겨서. 무슨 착오? 시어머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모가 불쑥 끼어들었다. 언니,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음식 하나 없고 20명이나 불러놓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참다 못한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뒤에 약속 있어서. 아니, 아직 음식도 안 왔는데. 다음에 보자. 한 명이 자리를 뜨자 나머지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다. 10분도 안 되어 절반이 빠져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렸다. 정임이 이번에 아주 제대로 망신살 뻗쳤네. 연말 파티 거창하게 한다고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입에 들어갈 거 하나 안 내놓고 출장 뷔페 불렀다는 것도 뻥 아니야?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고모가 옆에 바짝 다가앉아 조용히 물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봐. 서연이가, 우리 며느리가 카드를 싹 다 정지시켜 버렸어. 갑자기. 왜? 내가 며느리 보고 연말 파티에 오지 말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아주 앙심을 품고 카드를 막아버린 거야. 고모는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다. 언니, 그건 언니가 심했네. 심하긴 뭐가 심해. 손님들 바글바글한데 걔가 알짱거리면 분위기만 망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대놓고 오지 말라고 하면 걔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겠어. 속상하다고 시어머니 카드를 끊어. 그게 며느리로서 할 짓이야? 바로 그때 남아있던 손님 중 한 명이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더니 소리쳤다. 어머, 이것 좀 봐. 서연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라왔어.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배경은 공항 출국장이었다. 서연과 친정 식구들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안내판이 선명하게 보였다.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려 있었다. 가족 여행, 발리로 떠나요. 회사 포상 휴가, 효도 여행, 사와디카 리조트. 서연이 지금 발리 간 거야? 회사에서 포상 받았구나. 친정 식구들 다 데리고 갔네. 와, 대박이다. 손님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고모가 스마트폰을 빼서 들고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사진 속 서연의 모습은 평소 시댁에서 보던 것과는 180도 달랐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산뜻한 원피스, 무엇보다 그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다. 시어머니는 거의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 가며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인연이 진짜로 안 오고 그 길로 지네 친정 식구들 꿰차고 여행을 가버려. 손님 한 명이 비꼬는 투로 툭 던졌다. 며느리가 아주 똑 부러지네.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니까 진짜 안 오고 그 시간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효도 여행 가고. 얼마나 좋아? 그러게. 요즘 며느리들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희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거지? 결국 남은 손님들도 마뜩자는 표정으로 짐을 챙겨 일어섰다. 순식간에 거실에는 시어머니, 고모, 이모 단 3사람만 덩그러니 남았다. 고모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언니, 이번엔 언니가 단단히 잘못했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해.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개망신을 당했는데 내가 안 억울하게 생겼어? 그게 며느리 탓이야. 언니가 자초한 일이지. 시어머니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모도 핸드백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언니, 나도 먼저 갈게. 오늘 진짜 민망해서 못 앉아 있겠다. 미안한데 오늘 일은 언니가 100번 잘못한 거야. 이모마저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넓은 거실엔 시어머니와 고모 둘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쓰러지듯 누워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내가 뭘? 고모는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거리며 말했다. 언니, 지금이라도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코 다쳐. 사과. 내가 그 기집애한테 고개를 숙이라고? 그래, 언니가 원인 제공을 했잖아.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서연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훔쳐보았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에 비수처럼 꽂혔다. 오빠, 새언니 인스타 봤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윤정이가 스마트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소리쳤다. 쇼핑카트를 밀던 민석이 신경질적으로 뒤돌아보았다. 인스타. 지금 그게 대수야? 빨리 장이나 봐. 오빠,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윤정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민석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공항 출국장을 배경으로 서연과 친정 부모님, 남동생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안내판이 너무도 선명했다.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려 있었다. 가족 여행, 발리로 떠나요. 회사 포상 휴가, 효도 여행, 사와디카 리조트. 민석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이게 뭐야? 미쳤어. 왜 인스타에 이런 걸 올려? 새언니 진짜 발리 갔나봐. 그것도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오늘 출발했어. 민석은 허둥지둥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전화 꺼졌어. 당연하지. 비행기 탔으니까 윤정이가 스크롤을 내리며 댓글을 읽어 내려갔다. 오빠, 댓글 반응 장난 아니야. 다들 부러워 난리 났어. 와, 진짜 효녀네.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고 대박. 회사 포상 휴가라니 능력자야. 그딴 게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 귀에 들어가면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셔. 민석은 쇼핑카트를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윤정아,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입도 뻥끗하지 마. 왜? 엄마도 아셔야지. 너 지금 엄마 상태 못 봤어? 손님들 다 가고 개망신 당하셨는데 이 소식까지 들어가면 우리 집 구석 진짜 풍비박산나. 근데 이미 인스타에 동네방네 다 까발려졌는데 그게 숨겨진다고 생각해? 윤정이가 게시물 업로드 시간을 확인했다. 2시간 전 이미 좋아요가 200개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오빠, 엄마 친구분들도 벌써 다 보셨을걸? 새언니 계정 전체 공개란 말이야. 민석은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망했다. 진짜 좆됐다. 두 사람은 허겁지겁 마트 안으로 뛰어들어가 치킨, 피자, 과일, 음료수 등을 쓸어 담았다. 누가 봐도 급조한 티가 팍팍 났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차를 몰고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민석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윤정아, 엄마한테는 내가 총대 메고 말할 테니까 넌 모르는 척해. 오빠가 말한다고? 엄마 완전 불같이 화내실 텐데.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 마누라가 벌인 짓인데. 새언니 일은 맞는데 솔직히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런 비교들 먹여? 오지 말라고 하셨어도 그렇지. 보란듯이 친정 식구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 이건 완전 뒤통수 치는 거지? 뒤통수는 무슨? 엄마가 먼저 오지 말라고 쐐기를 박으셨잖아.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민석은 입을 꾹 다물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서연이 왜 저렇게까지 독을 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다. 엄마가 그동안 서연을 쥐잡듯이 잡긴 했으니까. 하지만 그 속마음을 여동생 앞에서 티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시댁에 도착해보니
고모 혼자 남아 시어머니를 달래고 있을 뿐 거실은 절간처럼 횡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민석이 양손 가득 마트 봉투를 들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기대어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급한 대로 장 좀 봐왔어. 일단 이거라도 좀 드셔. 치워라. 손님들 다 떠났는데 나발이고 먹어서 뭐해, 너희 둘이나 먹어.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민석아, 내 엄마 잘 좀 챙겨라. 오늘 아주 혼이 쏙 빠졌으니까. 네, 고모. 조심히 가세요. 고모마저 떠나고 횡한 거실에는 시어머니, 민석, 윤정이 세 사람만 남았다. 시어머니가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이 그녀는 연락 닿았니? 민석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결국 참다 못한 윤정이가 툭 내뱉었다. 엄마, 새언니 발리 갔어. 뭐,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튕겨 일어났다. 발리. 무슨 뚱딴지같이 발리야? 회사에서 우수사원 포상으로 사와디카 리조트 숙박권 받았대.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오늘 아침 비행기로 떠났어. 친정 식구들. 사돈네 식구들 다 끌고 갔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윤정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인스타그램 사진을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엄마, 이것 봐, 공항에서 찍은 거야. 오늘 출발한 거 맞다니까? 시어머니는 거의 스마트폰을 부술듯이 낚아채더니 두 손가락으로 사진을 쫙쫙 늘려가며 샅샅이 뜯어보았다. 서연의 얼굴은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시댁에선 한 번도 바른 적 없는 붉은 립스틱을 칠하고 있었다. 옷도 새로 산 듯한 산뜻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사돈 내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동생 놈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인연이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홧김에 친정 식구들 꿰차고 여행을 가? 감히 시어머니를 능멸해? 엄마, 댓글 좀 봐. 친구들이 부럽다고 난리도 아니야. 윤정이가 화면을 휙휙 넘기며 댓글을 읽어주었다. 효녀나셨네.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대박. 회사 포상이라니 완전 능력자라.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소파 위로 획 집어 던졌다. 효녀. 퍽이나 효녀납셨다. 시어머니 개망신 줘놓고 지 혼자 효녀 노릇하면 다야? 엄마, 근데 이거 완전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아. 카드 정지시킨 타이밍이며 출국 날짜며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그럼 그년이 작정하고 나한테 복수극을 펼쳤다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토록 고분고분하고 쥐 죽은 듯 엎드려 지내던 며느리가 감히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새언니 인스타에 글 몇 개 더 있어. 윤정이가 화면을 아래로 쭉쭉 내렸다. 며칠 전에 올린 건데 새로운 시작, 그날을 위해 힘을 비축하자.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이것 봐,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이거 완전 나 들으라고 선전포고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도발을 해. 민석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엄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먼저 오지 말라고 쫓아내셨잖아요. 그래, 파티에 오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언제 해외여행 가라고 등 떠밀었어? 하지만 서연이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댁에도 못 가는데 집에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을 순 없잖아요. 할 일 없으면 집구석에 처박혀서 밀린 집안일이나 할 것이지 왜 친정 식구들 데리고 뻔질나게 놀러 다녀.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윤정이가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 엄마, 이것 봐의 새언니 친구가 댓글 달았어. 서연아, 아주 통쾌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 격하게 응원한다. 통쾌해. 시어머니 엿먹인 게 통쾌해?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안방으로 쌩안이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다. 거실엔 민석과 윤정이 둘만 남았다. 윤정이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오빠, 새언니 진짜 너무 독한 거 아니야? 독하긴, 엄마도 그동안 심하게 하셨잖아. 엄마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군기 좀 잡을 수도 있지? 근데 새언니는 완전 선 넘었잖아. 너는 내가 당해보질 않아서 서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속 썩었는지 모르는 거야? 윤정 해시태그
새로운 세계, 자유. 윤정이는 그 사진을 노려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새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예전에 그 만만하던 호구가 아니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있었다. 언니, 나야, 정임이. 정임아. 웬일이야? 언니, 나 오늘 동네방네 개망신 다 당했어.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다 털어놓았다. 파티가 엉망진창이 된 일, 며느리가 발리로 튀어버린 일까지 낱낱이 고자질했다. 하지만 친언니의 반응은 싸늘했다.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정임아,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다. 언니마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며느리한테 대놓고 오지 말라고 모욕을 줬잖니. 너 기분 나쁘다고 며느리를 개밥에 도토리 취급하면 걔는 속이 안 썩겠어? 며느리도 감정 있는 사람이야. 역지사지로 생각해봐. 언니,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며느리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봤자 결국 피 보는 건 너 자신이라고. 전화가 매정하게 끊겼다.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내던지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세상 천지 모든 사람이 서연의 편이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누구도 시어머니의 억울함에 공감하지 않았다. 모두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자업자득. 엄마, 발리 진짜 너무 좋았어. 다음에 돈 모아서 또 모시고 갈게.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나는 친정엄마의 거친 손을 꼭 맞잡으며 말했다. 꿈같던 사와디카 리조트 여행이 끝이 나고 무사히 귀국했다. 적도의 태양 아래 까맣게 그을린 엄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쳐 보였다. 우리 딸, 엄마 평생 이렇게 좋은 구경은 처음 해본다. 진짜 고맙다. 고맙긴 내가 더 행복했는데. 캐리어를 끌고 오던 아빠가 껄껄 웃으며 거들었다. 서연아, 아빠도 진짜 원 없이 즐기다 왔다. 다 잘난 딸내미 둔 덕분이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남동생 진우가 호들갑을 떨었다. 누나, 우리 이번에 찍은 사진들 완전 인생샷이야. 인스타 반응 터졌어. 얼마나 달렸는데? 좋아요 500개 넘었고 댓글도 100개가 훌쩍 넘어.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해 보았다. 발리 리조트 인피니티 풀에서 찍은 사진이 가장 반응이 뜨거웠다. 댓글창은 찬사로 도배되어 있었다. 완전 부럽다. 가족 여행 진짜 화목해 보여요. 윤서연 완전 능력자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있었다. 영업팀 동료들이 단체로 남긴 것이었다. 윤 대리님, 푹 쉬고 오세요. 월요일에 봬요. 꿀잼 여행 썰 기대할게요.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핸드백에 쏙 넣었다. 공항 문을 나서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스마트폰이 또다시 요란하게 울려댔다. 민석이었다. 지난 4, 5일 동안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찍혔는지 셀 수도 없었다. 물론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이번에도 역시 가볍게 무시했다. 아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서연아, 괜찮겠어? 시댁은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 괜찮아요, 아빠.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래도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라. 시어머니 단단히 벼르고 계실 텐데. 화내셔도 어쩔 수 없죠. 어머님이 먼저 오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요. 엄마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지 친정으로 도망쳐와, 알았지? 알았어, 엄마. 고마워. 친정 식구들을 집에 내려주고 돌아서려는데 엄마가 현관문 앞에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다. 서연아, 시댁 가더라도 절대 기죽지 마.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응, 엄마. 걱정 마. 다시 차를 몰아 우리 집으로 향하는 길 운전대를 잡은 내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겨우 이열이 끝났을 뿐이다. 진짜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은 평소와 다르게 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민석이 나름대로 청소를 해둔 모양이었다.
캐리어를 거실 한가운데 툭 밀어놓자 안방문이 열리며 민석이 기어 나왔다. 까치집을 지은 머리에 턱수염은 덥룩하게 자라꼬리 말이 아니었다. 여보, 왔어. 응. 여행은 재밌었어. 아주 완벽했어. 나는 짧게 대답하고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민석이 졸졸 따라 들어오며 안절부절 못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엄마 지금 완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라니.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손님들 앞에서 개망신당하시고 파티는 완전 쑥대밭 됐어.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건데 뭐가 문제야? 민석은 미친 듯이 제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여보, 제발 부탁 좀 하자. 엄마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셨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때 비행기 타고 하늘 날고 있었는데 비행기 탄 게 지금 자랑이야? 엄마 연말 파티하는 그 중요한 날에 보란듯이 해외여행을 가버리고 나는 캐리어 지퍼를 열고 옷가지를 꺼내며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석 씨, 어머님이 나 오지 말라고 쫓아내셔서 안 갔어. 그래서 그 시간에 내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왔어. 그게 다야? 아무리 그래도 사전에 귀띔이라도 해줬어야지. 내가 왜? 내 돈 벌어서 내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데 어머님 결제라도 받아야 해? 민석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탔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났다. 거실로 나오니 민석이 소파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여보, 엄마가 당신 보고 싶어 하셔. 내일 시댁에 좀 가자. 싫어. 내가 갈 이유가 없잖아.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건 파티 때 홧김에 하신 말씀이고 파티 때든 언제든 상관없어. 난 앞으로 어머님이 하명하신 대로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따를 거니까. 내가 안방으로 쌩안이 들어가려 하자 민석이 내 팔목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가자. 엄마 진짜 상처 많이 받으셨어. 어머님이 상처를 받아. 그럼 지난 6년 동안 내 가슴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는지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쉰내 나는 쓰레기 반찬 받아먹을 때, 나 홀로 김장 100포기 치댈 때, 명절날 뼈 빠지게 전 부치고 설거지할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죽고 싶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헛소리 이제 지긋지긋해. 나 씻고 잘 거니까 방해하지 마. 나는 안방문을 매몰차게 닫아버렸다.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응시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내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가볍게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다. 선미 대리가 모닝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서연 씨, 발리 어땠어? 최고였어요. 부모님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셨고요. 인스타 봤어. 사진 진짜 화보가 따로 없더라. 부모님이랑 너무 행복해 보였어. 고마워요, 대리님. 다 대리님 덕분이에요. 시댁에서는 뭐래? 난리 나지 않았어. 아직 안 갔어요.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안 가고 버티는 중이에요. 선미 대리가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윤서연, 진짜 독해졌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깡다구네. 점심시간, 시어머니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어머님. 너 지금 어디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회사인데요. 회사. 여행 처신나게 다녀와 놓고 시댁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곧장 회사를 가? 네, 오늘 오후에 아주 중요한 임원 보고가 있어서요. 임원 보고? 시어머니가 임원 보고보다 못하다는 거냐? 나는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어머님, 저 지금 점심시간 쪽에서 일하는 중이라 바빠요.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용건. 내가 감히 나한테 용건을 운운해? 너 발리 다녀왔다며? 그것도 내 친정 식구들 싹 다 끌고. 네,
덕분에 아주 럭셔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와? 그 입에서 잘 다녀왔다는 소리가 나와? 내가 연말 파티하느라 똥줄 타는 그 시간에 넌 희희낙낙 해외여행을 가? 어머님이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사정사정하셔서 안 간 건데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부모님 모시고 다녀온 거고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해보자뇨. 전 그냥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요. 시키는 대로 한 게 그거야? 상식적으로 며느리가 어머님 말씀이 상식에 어긋나길래 저도 똑같이 비상식적으로 행동해 본 것뿐이에요. 쨍그랑.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당장 짐 싸들고 시댁으로 튀어와, 당장. 죄송하지만 오늘 야근이라 못 가요. 야근은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님, 저 회에 들어가야 해서 끊습니다.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선미 대리가 엄지를 척 치켜 세웠다. 윤서연, 완전 미쳤다. 대박 멋있어. 그렇게 일주일이 훌쩍 지났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해댔지만 나는 모조리 씹어버렸다. 민석이 매일 밤 시댁에 가자고 애걸복걸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자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석은 아직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와 윤정이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나는 여유롭게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들어가도 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섰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나를 노려보았다. 서연아, 너 요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제가 뭐려? 시댁의 발길도 끊고 전화는 수십 통을 해도 안 받고 어머님이 오지 말라구리지. 그럼 언제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거렸다. 참다 못한 윤정이가 나섰다. 새언니, 아무리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해외여행 다녀왔으면 시댁에 먼저 와서 인사드리는 게 기본 예의 아니야?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파티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인사를 가요? 새언니, 나는 윤정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쏘아붙였다. 아가씨도 시집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문전박대할 때 그 기분이 어떤지 며느리 입장이라면 뼛속 깊이 알 텐데요. 윤정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뒤적이더니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용돈이다. 받아라. 어머님, 저 돈 필요 없어요. 제 월급으로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래도 받아도 시어머니가 주는 성의잖니? 어머님, 빙빙 돌리지 말고 본론만 말씀하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시어머니는 바싹 마른 입술을 꾹 깨물었다. 서연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조금 심했던 것 같구나. 조금 심한 게 아니라 아주 악랄하셨죠. 그래, 악랄했다 치자. 미안하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님, 지금 뱉으신 그 사과 진심이세요? 당연히 진심이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어머니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앞으로는 내 의견도 존중하고 귀담아 듣도록 하마.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셔야죠.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존중하마. 나는 한참 동안 시어머니의 눈을 빤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 예전에 그 바보 같은 윤서연으로 절대 못 돌아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님이 까라면 까고 시댁 일이라면 재간 쓸게 다 내어놓고 희생하던 그 멍청한 짓거리 이제 2번 다시 안 할 거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럼 앞으로 어쩌겠다는 거냐? 앞으로는 철저하게 제 스케줄과 제 판단에 따라 움직일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바쁘면 안 가요. 어머님이 무리한 부탁을 하시면 가차없이 거절할 거고요. 그게 며느리로서 할 소리니?
나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다. 네, 이게 제 방식이에요. 어머님도 이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거예요.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다.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라. 시어머니는 체념한 듯 돌아섰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그래도 명절이나 제사 때는 한 번씩 들러라. 네, 제 스케줄 확인해보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와 윤정이가 떠났다. 나는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부스스한 모습의 민석이 안방에서 걸어 나왔다. 여보, 방금 엄마 다녀가셨어? 응, 방금 갔어. 뭐라고 하셔? 나한테 미안하대. 앞으로 잘하겠대. 민석이 내 옆에 바짝붙어 앉으며 화색을 띄었다. 다행이다. 그럼 이제 예전처럼 다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보며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창가로 걸어갔다. 눈 시리게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비로소 이것이 나의 진짜 인생이다. 더 이상 바보처럼 참지 않는 당당한 윤서연의 진짜 인생.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용기의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만의 사이다 썰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